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서 하는 일은 능도 잘 오르고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안 되는 일은 빨리빨리 거절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내려놔야지 스스로의 용량을 알아야죠. 되게 힘들고 작은 일이지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일들이 기회가 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이고 그 다음으로 사람이 필요한 건 매력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실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지에서 빨리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누구는 뭐 코인으로 막 제대로 땡겨가지고 뭐 이제 한강 보이는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이러는데 나는 왜 내 삶은 시궁창이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전 양태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엄청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계산중학교 선배님. 제 중학교 자랑스러운 후배님이십니다. 그 계산중이 생각보다 뭐 교육열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가셨습니까? 고혜나님하고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요. 계산중학교가 남중이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혈기왕성한 사춘기 남자 아이들이 모여있으니까 이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파이팅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또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싸울 땐 싸우고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개항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개항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저와는 다른 삶을 하고 계셔서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사업도 하고 계시고 자문도 하고 계시고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 거는 본업인 변호사로 떼인 돈도 받고 나쁜 일 하시면 변호도 하고 고소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화장품이랑 이제 캡슐 세제 만드는 회사에 제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한 1년 좀 넘게 맡으면서 열심히 화장품 팔고 세제 팔고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취미이자 부업처럼 해서 소개팅, 중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 주위 분들한테 중매 서고 다니고 있고 외국인 돕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돈 자원봉사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법적인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교 유학생들 다니는 분들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걷는 피해들이 꽤 있으세요.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비영리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변호사 업무도 하시면서 그 화장품 회사 대표도 하시고 결혼정보회사도 또 운영하시고 좀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모토가 기본적으로 재밌는 일을 하자는 주의라서 물론 보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재미를 좀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들어왔는데 재밌는 일이면 사실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서 하는 일은 능도 잘 오르고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고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취미나 이런 게 마땅히 딱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약간 이제 취미이자 여가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워커홀릭입니다. 일을 좋아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취미도 뭐 골프 치는 분들도 있고 레저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별로 재주가 없어요. 손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취미도 잘해야 재미가 있는데 못하니까 차라리 재밌는 일을 하면은 일하면서 재미도 있는데 돈도 버네? 일석삼조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본인만의 시간 관리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점점 하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일, 뭐 해도 도움도 안 되고 욕만 먹을 일 아니면 내가 하고는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든가 더 중요한 일, 우선순위 내지 선택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안 되는 일은 빨리빨리 거절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내려놔야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겠다고 잡았다가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서로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빨리빨리 좀 판단하려고 하죠. 할 수 있는 일만 맡아서 한다. 스스로의 용량을 알아야죠. 속된 말로 캐파라고 하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물론 무리를 좀 해야 성장한 것도 있지만 욕심을 부려서 무리를 했다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결해주는 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 돈 받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민폐뿐이 아니고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니까. 변호사 일이 본업인데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 좀 힘들거나 좀 정신없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정신도 없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저도 어쨌든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 있는 반면에 사람 만나면서 소진되는 형도 있는데 저는 좀 I형에 가깝거든요.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다음날 다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좀 충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좀 해야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는 일만 하려고 해요. 재밌는 일은 에너지가 덜 뺏기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변호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대표인 회사가 꽤 많아지고
있죠. 네이버 최수연 대표님 같은 분도 변호사 출신이고 예전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변호사셨고 변호사 출신들이 변호사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일반 사업의 대표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변호사가 주는 장점은 아무래도 최소한 변호사니까 법은 어기지 않겠구나라는 신뢰, 리갈 리스크 같은 거는 좀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꼭 사람이 변호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이냐 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은 기회들이 좀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좀 바꿔줄 그런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왔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2021년도 초에 코스닥 상장 기업인 이제 신라젠 제가 경영지배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 상태였고 네.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제가 일조를 하고 물러나면서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하게 했던 뭐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우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한 매출 5천억 정도 하는 건설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제가 한 2년 가까이 한 경험도 있고요. 최근까지. 지금도 화장품 캡슐 세제 혹시 써보셨어요? 네, 예. 선물을 해주셔서 그래, 그 캡슐 세제 같은 경우 저희 그 회사가 얼마 전에 배우 라미란 씨를 전속 모델로 해서 라미란 세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런 화장품 회사나 세제 만드는 회사도 제가 작년부터 대표이사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뭐 오너십을 갖고 회사의 대주주가 돼서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영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기회가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둘 다 맞다고 하면은 그 일에 전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얻게 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 경우는 잘 없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한테 주어진 일인데 되게 힘들고 작은 일이지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일들이 기회가 와요. 그런 거는 돈도 별로 안 주지만 내가 배울 것 많겠다라는 일 같은 거는 찾으려면 꽤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때 수지타산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배운 성장, 그때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뭘 믿고 그런 기회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뭐 변호사 했을 때 국선 사건 같은 걸 가리지 않고 엄청 맡았었거든요. 국선도 많이 맡고 각종 뭐 회의나 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막 수당 1시간, 2시간, 3시간 넘게 하고 막 수당 3만 원 주고 이러거든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뭐 그중에서 제가 약간 속된 말로 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재밌겠다. 돈은 안 되고 오히려 돈은 더 써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하게 거기서 했던 경험이나 거기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일을 하는 그 기준은 재미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 무조건 돈 되는 일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정말 돈을 쫓을 거면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나는 이제 약간 미남 미녀가 많은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실제로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전국에서 가장 잘생기고 이쁘고 멋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방송국이다라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존중하고 전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많이 좀 찾아다니면서 하는 편이죠. 최근에 방송 출연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고향인 계양구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정치 1번지가 예전엔 종로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정치 1번지가 계양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일단은 대통령도 배출했고 여당 대표를 2명이나 배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대표 이렇게 네. 거기에서 오래 살다 보면서 거기 계셨던 지역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2년 대선 때부터 정당 일에 관여를 하면서 정당 내에서 이제 뭐 법적인 이슈도 맡고 3년 전에 있었던 유튜버들의 공격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방어하는 역할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정당에서 자문하고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 쪽에 이제 관여가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을 변호한 일도 하고 정치적인 자문 일을 하게 돼서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도 많았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의견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저는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또 하실 생각이 또 있으시겠네요. 뭐 그러면. 기회가 당연히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뭐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일이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인데 정치인도 결국은 자기를 뭐 뽑아준 지역구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대신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정치를 하실
하신다면은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들이 많기는 한데 정말 추상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정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 뭐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 돌아가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기업이 할 일이고 개인이 할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고 근로자 노동자들이 할 일이지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망치지 말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 사업하고 근로를 하고 일을 하고 문화예술이면 창작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자기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거 고쳐야 되는 거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런 걸 해결해주는 저는 해결사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실용적인. 네, 정치인이 막 너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은 민간이 돼야지 공적인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숟가락 얹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다양한 거 하시잖아요. 사업도 하시고 또 정치, 변호사 한 사람이 그 하나를 하기도 다 힘든 건데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 있나요? 일단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서 부끄럽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수님이 해줬던 말인데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이고 그 다음으로 사람이 필요한 건 매력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실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원동력은 체력이다.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옛말이 그게 허튼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저는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매력은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약간 내재적인 모습이거든요. 외모도 매력의 일부일 수 있지만 사람이 일단은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마음을 나쁘게 써 악독하게 쓰면 다 표가 나요. 딱 보면 알잖아요. 참 못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예. 실력은 그 다음으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게 다 있어야겠죠. 이걸 좀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이 세계를 갖추기 위해한 원동력이 뭐냐? 잘 먹고 잘 자는 거죠. 저는 뭔가 이제 진리나 이런 거는 깊은 데 있다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원래 다른 정치인분들 되게 멋있는 말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날것에 되게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MZ라서 그럼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방황하고 있는 2030 청년분들이 계실 거고 또 후배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런 고민 있는 분들은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죠. 일단 내가 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지에서 빨리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만족스럽지 않은 거는 비교 대상이나 이런 거를 멀리 잡는 분도 있어요. 야 누구는 뭐 코인으로 막 제대로 땡겨가지고 뭐 이제 한강 보이는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이러는데 나는 왜 내 삶은 시궁창이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방법이 없고 행복을 하려면은 프로이트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일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내 일에 있어서 내가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두 개가 충족돼야 되는데 둘 다 없다라고 하면은 일부터 하시길 추천드려요. 뭐 진짜 뭐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라도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하실 동안 활동을 하시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라도 뭔가 어쨌든 내가 일을 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도 돈도 벌 수 있는 일 그 일을 열심히 잘하다 보면 기회는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도 수험생활이나 뭐 도전했던 거나 사업했다가 다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샌드위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당장 그냥 밥벌이 정도만 해야겠다 싶어서 새벽 7시부터 오후 2시인가 3시까지 하는 데인데 그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샌드위치를 너무 잘 만들고 또 너무 맛있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니까 많이 사 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즐겁게 손님을 적객하다 보니까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이 몇 달 보다가 사실 내가 힘들어서 장사도 안 되고 이거 접으려고 했던 건데 이거 그냥 권리금 없이 줄 테니까 인수하면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그게 엄청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 업종이 바뀐 거죠. 요식업으로. 근데 지금 만족하고 사세요. 그리고 거기 하다가 이후에 지금 뭐 누굴 만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내가 도움이 된다는 일에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맡은 일을 내 시간과 열정을 넣어서 했더니 거기서 저는 뜻하지 않은 인연이나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서 일과 사랑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고해남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